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허경영. 이분은 경기도 사시는 분이세요. 왜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지 왜 서울시장에 나오시냐고. 최소한 집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를 살더라도. 아니 불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만약에 집이 주소지가 경기도면 투표권만 없을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찍죠. 아. 그래도 참 이분 공약이 마음에 들어요. 미혼자에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연애 공영제 실시. 야, 그중에 발췌하지 말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다 읽어줍시다. 아니, 첫 저는 번째. 이것만 마음에 들었어. 서울시 예산 70% 전략을 통한 각종 수당 지급. 아, 나 그러니까 허경영 우리 총재께서는요. 지금도 총재란 단어를 쓰시는 참 유일한 당이 아닌가 싶은데 총재께서는 서울시 예산 70%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나 보죠. 대한민국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은요. 공무원들의 인건비예요. 월급. 어쩌자는 거죠? 공무원을 자르겠다는 거죠. 아, 공무원 그렇구나. 숫자를 줄여버리겠다. AI로 교체하겠다.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폐지. 아, 나 진짜. 아씨 부동산이 없어서. 아니 물론 이분 자체가 사실 이런 분들한테 현혹되시는 분들이 저는 물론 가끔씩 여기 보면은 사이다 같은 공약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일부 있다는 게 전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 재산세를 폐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의 재분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름으로써 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이 너무 적다고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보유세 재산세를 폐지하겠다. 아, 진짜 훌륭하시네요. 다음에 이제 정변문이 좋아한다는. 자기는 경기도잖아. 이 양반 경기도로 나오라고 그래. 아니 서울로 이사 오면 되죠. 아 잠깐만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이사 오면 안 되겠다.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연애 공영제 실시. 연애 공영제. 연애 공영제는 뭐야? 공영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국가에서 소개팅을 주세해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연애 신나신 공영. 거 아니에요? 어 좋다. 얼썰렁해졌다. 미혼자에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연애 공영제 실시. 일단 넘어가고요. 할당댐에서 청평댐으로 수치원 변경을 통한 서울 수도권 특급수 공급. 아, 나 미치겠다. 아, 그 4대 공약이 전혀 뭐 맥락이나 이런 게 없고 크게 뭐 서울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근데 뭐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여자는 서울시 경선하면서 뭐 부부한테 1억씩 주겠다고 하던데 그거보다 오히려 현실성 있는 공약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박영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되면 즉시 사실상 서울 시민들한테 최초로 모든 서울 시민한테 재난지원금 나눠드리겠다. 뭐 이런 공약이 지금 곧 나올 거예요. 근데 매월 미혼자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이거 찬성. 진짜 찬성. 이게 그 연애 공영제라는 게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요. 연애만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그러네. 생각해봐봐. 그럼 결혼하고 나면 20만 원 못 받는데 결혼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그 공약에 치밀하지가 않아요. 이 연애 공영제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 그것을 개인당 20만 원씩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결혼을 하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진짜 슬프거든요. 세금은 많이 내는데 모든 혜택은 다 신혼부부, 미취학 아동, 부모 모시는 가구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내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고 심지어 어디 가서 급식도 못 먹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주면 내가 참 고맙겠다. 네. 어떻게 연애라도 한번 해보지 않으려나면서 20만 원씩 이렇게 주면 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기 5분 없이 쿠키 만들기님이 기혼자도 주셔 하셨거든요. 기혼자도 연애하면 준답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허경영 씨의 공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은 허경영 씨 하는 공약이 황당하긴 하지만 사실 오세훈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허경영은 웃음이라도 주잖아. 오세훈은 자기가 시장이 되면 셀프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해버려. 이건 사실은요. 오세훈이 만약에 자기가 시장 시절에 이런 짓을 했다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 대통령 때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를 이명박이 대통령 가고 오세훈이 서울시장 돼가지고 이걸 풀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깝거든. 좀 오세훈을 하면 용산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용산 개발하겠다고 사람들 불태워 죽이고 뭐 죽였다는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 그대 불태워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용산 개발이라도 제대로 됐습니까? 개발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근처에 있던 상권만 다 완전히 아작 내버리고 사람만 죽게 만들고 그 근처에 있던 토착민들 다 쫓아내고 자본만 집중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그 오세훈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세빛둥둥섬 거울 성애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시청 건물 거울로 이상하게 덮어놔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난리 나게 만들어 놓고 오세훈이 한 게 뭐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역에 시를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세훈 지지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은요 공약도 기억나는 게 없어 지금. 오세훈 기억나는 게 있어? 단일화 하겠어요. 진짜 없네요. 오세훈 공약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런 선거를 오세훈이 이긴다고요. 차라리 정직하네요. 공약이 없다는 게. 그게 단일화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공약 그렇죠. 이야기할 시간이 네. 없었던 맞아, 거지. 지금. 그러니까 한계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철수랑 오세훈이 티격태격 하면서 언론의 컨벤션 효과는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섰어야 될 때 누구도 단일화 될지 모르죠. 안철수가 됐고 오세훈이 됐고 둘 다 공약 없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일화가 된다면 그때부터 뭐 이야기할 건데? 아니 근데 오세훈은 지금 계속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서울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는 사람을 시켜야지. 그래도 뭐 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그분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왜 오세훈이 나오고 나경원이 나왔냐. 세력은 이런 게 있다고 봐요. 한 사람이 서울시장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거기에 계속 도전했던 사람들은 저는 서울시장 자원이 된다고 봐.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도 마찬가지고. 박영선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도 꾸준히 하면서 공약을 개발한 사람들이에요. 저쪽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실 나경원은 약간 출마병 있는 사람이잖아. 서울시에 대해서 고민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니까 나가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나경원이 나갔던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냥 원외 장외에 있을 때 자기가 뛰쳐나가가지고 그 중구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뭐 이런 상황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인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오세훈은 이미 자기가 시장을 그만두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 시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나는 갖고 있었다고 봐요. 출마 미적거렸던 이유가 내가 시장이 되면 아까 말한 내곡동 땅 같은 거 검증받고 하는 것도 또 무서웠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시장 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 네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흥행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근데 이게 덜컥 나경원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력이 세력으로서 사실 박원순 시장이 한 10년 가까이 할 즈음에 누구도 사실 키우긴 좀 힘들었지만 원천적으로 후보로서의 가치나 자격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시장 후보들 중에 가장 퀄리티 높은 건 박영선 후보라고 일단 봐요. 우리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쨌건 이 그 단일화를 한번 지켜보면 나름 엄청 재미도 있고 우리가 아마 기억에 지금은 현 시대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겁니다만 앞으로 한 5년이나 6년 후에 또 다음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게 회자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